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최소화 전략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던 비사업용 토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등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산이 많아서 상속세 걱정 중인데 과연 좋아해야 할까요? 이러한 현상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요. 되는 집안은 가지를 심어도 수박이 열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당연히 세금 걱정보다는 수익 기쁨이 더 낫겠죠. 하지만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요. 금상첨화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취득한 토지인데 4억 원 주고 샀습니다. 현재 시가는 24억 원이고요. 공시지가는 6억 원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양도 차익만 20억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24억 원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차익이 20억 원이고요. 5년 동안 보유했으니까 1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억 원을 빼줄 수가 있겠고요. 18억 원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니까 과세 표준은요. 17억 9,750만 원이고요. 비사업용 토지니까 플러스 10% 중과를 맞게 되죠. 55%가 되겠고요. 누진공제 6,540만 원 하니까 양도세는 9억 2,323만 원이고요.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니까요. 무려 양도세는 10억 1,55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양도세를 납부한 이후에 현금을 14억 8,445만 원을 갖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서 또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겠죠. 자, 증여를 조금 더 한다고 했을 때 증여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한테 11억 원 증여할 수 있죠. 연로하신 부모님한테도 각각 1억 5천씩 총 3억 원 증여할 수 있고요. 자녀가 둘입니다. 각각 1억 5천씩 총 3억 원 증여할 수 있고요. 자녀 배우자도 각각 1억 천씩 2억 2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는 미성년자인데요. 4명입니다. 각각 1억 2천씩 4억 8천 증여하다 보면 토탈 24억 원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는요, 배우자는 9천만 원, 부모님은 각각 1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자녀도 1천만 원이고 총 2천만 원, 자녀 배우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손자녀는요, 세대 생략 할증세액 30% 합치니까 1,300인데 4명이니까 5,200이 되겠죠? 총 증여세는요, 2억 200만 원이 되는데 3% 할인 후에는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1억 9,594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양도 이후에 증여를 했을 때 총 세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무려 10억 1,555만 원이 되겠고요. 증여세는 1억 9,594만 원, 토탈 12억 1,149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세 전략 수립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토지를 사전 증여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여 이후에 5년 후 토지 양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반드시 올해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올해 안에 한다면은 취득세에 대해서 시가 표준의 공시지가로 반영할 수가 있고요. 안 한다면은 내년도부터는 시가를 반영하니까 현재보다 두세 배 더 많은 취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올해까지 증여한다면 2월 과세는 5년만 적용하는데 내년 이후부터 증여한다면 10년을 적용하겠죠. 그 다음에 증여는 빠를수록 증여세나 상속세에 유리합니다. 특히 이러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개발 호재 전에 사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증여를 해야겠습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수증자를 최대화시킬 필요가 있죠. 수증자를 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증여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배우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모님 계시고요. 그리고 자녀와 자녀 배우자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 같은 손자녀들이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한테 증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증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는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에 증여하시는데 이때는 나중에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최고가 감정평가 이후에 증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는요, 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24억 원을 수증자를 나누어서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전체적으로 증여세는 1억 9,594만 원 들어가고요. 취득세는 공시지가 6억 원에 4%니까 2,400만 원이 들어가겠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증여한 이후에 5년 경과 후에 양도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양도가액은 24억 원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증여로 인해서 취득가액이 24억 원이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양도차익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는 당연히 제로가 나오겠죠. 이러한 전략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전환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했을 때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 여러 가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러한 걱정 필요 없죠.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기본세 플러스 10%를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아주 좋은 플랜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손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여 후 양도한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현금 가지고 증여한다. 이랬을 때 당연히 양도 전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도 없겠죠. 하지만 양도세가 10억 1,555만 원이 들어가고요. 양도 후에 증여세가 1억 9,594만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증여 후 양도를 한다. 이랬을 때는요. 양도 전에 증여세는 1억 9,594만 원 들어가고요. 취득세는 2,4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절세액은요, 증여 양도하는 것이 9억 9,155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증여 양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증여 전략 이후에는 또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한다면 5억 원에서 30억 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고 이것은 합산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로 계산하고 저율로 과세하죠. 그리고요, NGP 플랜이라고 해서 실행을 한다면 효과적으로 증여세, 상속세 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은요, 결국 투자 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요, 부모님의 상속세 마련 전략, 크로스 플랜을 실행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여 전략 실행 이후에 또다시 10년 단위로 증여 전략을 실행한다면요, 상속세는 정말로 완벽하게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상속세 걱정을 털어버릴 때가 됐습니다. 고민을 끝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먼저 컨설팅을 통해서 자기만의 상속세, 증여세,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병을 숨기고 감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드러내야만 치료가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러한 자산관리, 증여세, 상속세, 절세 전략도 반드시 드러내고 자신만의 치료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양도세, 절세 전략을 증여 전략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여세와 양도세와 상속세를 모두 절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NGP 플랜을 통해서 그 투자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상속세를 고착화시키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